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뭐 과실이나 손해 발생까지는 이제 명백한 사안인데 네. 제가 계속 걸리는 부분은 하우스메이트가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행위가 위법한지, 그리고 문을 잠그지 않아서 절도를 당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좀 네. 문제고요. 그리고 뭐 저희 이제 판례를 살펴보면 이제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도난 방지 등의 보호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 임차인도 당연히 네. 단순히 이제 임차인의 관리 하에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라고만 정하고 있어서. 저는 1인 가구 여성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작은 방이 한 칸 비어서 10년 동안 하우스메이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받고 주방과 거실,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5시쯤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제 방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하우스메이트가 집 근처 편의점에 갔나 싶었는데 전화를 해보니 제가 집에 있는 줄 알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그날 도둑이 들었고 귀금속 몇 개를 가져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의 지문이 보이지 않아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간 하우스메이트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우스메이트는 본인이 훔쳐간 게 아니라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하우스메이트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고 도난당한 귀금속에 대해서도 재산적 손실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10년 동안 함께 사셨는데 갈등이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하우스메이트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날 바로 그때 또 도둑이 들었고, 하필이면 네, 그거죠. 신고를 했어도 결국 도난당한 귀금속을 지금 찾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서 아무리 뭐 10년, 2년이라고 해도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이럴 때 사실은 그 조금 미안해하거나 네. 뭐 이러셨으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상한을 안 주셨을 것 같은데 조금 약간 갈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법적으로 한번 보면요, 변호사님. 네. 일단 문 열고 나간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한 걸로 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일단 하우스메이트에게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잘못, 즉 과실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제 하우스메이트가 절도범이랑 사전에 공모를 하고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나간 게 아닌 이상은 하우스메이트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물건을 훔쳐간 절도범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이지 문을 잠그지 않은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죠. 근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하우스메이트가 보통은 이제 각자 열쇠를 가지고 다닐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출입할 때 서로 문을 잠그고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책임을 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일단 그 각자가 쓰고 있는 방에 대해서의 네. 그런 책임은 있겠지만 일단 문단속에 대한 부분은 만일에 이제 하우스메이트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뭐 쉐어하우스 임대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셨고 그리고 계약서에 뭐 문단속을 제대로 한다, 각자가 뭐 책임지고 확인한다, 뭐 이런 그렇죠. 주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기재를 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을 한다, 뭐 이런 네. 것까지 정하셨다면 당연히 이때는 재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뭐 그렇게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이제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책임 제한이 인정이 될 수 있고 맞아요. 또 맞아요.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어떤 물건을 도난 당했는지 또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일단 지금 하우스메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연 주신 분이 집에 있는 줄 알고 나갔다는 겁니다. 네. 그런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벌써 하우스메이트가 우리 사연 주신 분을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잠그고 나가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이제 이걸 따져야 될 거고, 네네. 우리 김재환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설령 그것이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 집주인으로서도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과실의 비율이 얼마이냐,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리고 그 액수는 얼마냐. 사실 이제 이게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기까지는 이런 관문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이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 비율이 작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문을 조금 열고 나갔다 하더라도 이 도둑 맞은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네네.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변호사님 정신적 손해배상 말씀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뭐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즉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위법성이 있었는지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뭐 손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전부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뭐 과실이나 손해 발생까지는 이제 명백한 사안인데 네. 제가 계속 걸리는 부분은 하우스메이트가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행위가 위법한지 그리고 문을 잠그지 않아서 절도를 당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좀 네. 문제고요. 그리고 뭐 저희 이제 판례를 살펴보면 이제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도난 방지 등의 보호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 임차인도 당연히 네. 단순히 이제 임차인의 관리 하에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라고만 정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가 딱 불법 행위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경우에는 사실은 위자료 청구도 네.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물건이 없어진 경우에 특별히 이 금액에 대해서 네. 손해배상하는 거 이외에 정신적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좀 네.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기금속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 뭐 첫사랑한테 받았거나 결혼기념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인 특별한 손해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또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묻기도 좀 어렵지 네. 않나. 그래서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거에 제가 조금 보태서 생각을 해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변호사님. 사실은 귀금속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네. 또 우리 사연 주신 맞습니다. 분에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문도 보이지 않아서 정말로 도둑이 들어서 귀금속이 네.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가액 입증도 어렵고요.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사연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는 쉐어하우스다, 뭐 이렇게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이렇게 쉐어하우스를 하실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점은 좀 주의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지금 쉐어하우스를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쉐어하우스를 잠깐 2달 정도 살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무슨 도둑이 든 건 아니고 그 쉐어하우스 메이트가 이제 물건을 훔쳐간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네. 이제 물건값을 받고 뭐 그냥 잘 정리를 한 뭐 경험이 있는데 네. 일단 쉐어하우스가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별 고민 없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쉐어하우스는 불법 전대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는 그것이 불법인데 이런 경우로 이런 불법 전대차 형식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되시고요. 네, 그러니까 임대차 네.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뭐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뭐 정식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집주인한테는 그게 그냥 불법 점유일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기간 전에 퇴거해라 이렇게 통보받는 뭐 식의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쉐어하우스나 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임차하시는 경우에는 뭐 불법 전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뭐 쉐어하우스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위생이나 안전과 같은 문제도 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계약서 작성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우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사는데 하고 그냥 간과할 수가 있는데 늘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네. 때니까 미리미리 뭐 서로의 그런 약간의 규약 같은 거 만들어서 네,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자연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